안녕하세요. 꼬물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형 옷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답을 딱 내릴 수 없는 문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나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보일 때는 초보 수준에 맞는 정보가 있고, 중급에는 또 그 수준에 맞는 정보가 있고요.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빠른 선의 학습은 머리와 손의 괴리감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데,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이 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가 아니라 소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초, 중, 고급으로 나눠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인형옷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인형옷을 만들어 보고 싶은 뉴비 분들이나 몇 번 만들어 봤지만 감을 전혀 못 잡겠어요 하는 왕초보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속눈샘 치고 클릭해본 왕초보님, 인형옷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셨죠? 그래서 제 영상까지 오셨죠? 이미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멈추세요. 아마 현재 상태는 머리로 아는 것과 손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에서 괴리가 클 거예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요즘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못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잘 만드는 팁을 열심히 보다 보면 잘 만들 수 있겠지? 아니에요. 해야만 잘 할 수 있어요. 뭐든 처음 시작할 때는 적당히 모르는 상태에서 빠르게 실전에 돌입한 후 실패, 수정, 실패, 수정, 실패, 수정, 그리고 성공의 단계를 거치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처음부터 잘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봐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잘 만들 수 없어요. 완벽한 시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시작해서 어설프게 완성하는 단계를 지나야 가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뉴비의 첫 발걸음은 머리로 아는 것과 손으로 구현해내는 것의 괴리를 줄이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구가 없는 분들은 손바느질 도구든 재봉틀이든 장만하세요. 장만하셨나요? 그럼 직선 받기부터 해볼게요. 아마 똑바로 바느질 하는 것부터 힘들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다 보면 금방 직선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옷을 만들어 봐야겠죠? 옷을 만들려면 원단과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원단은 마땅한 게 없다면 헌 옷이나 면행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다이소에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패턴은 정말 간단한데 만들어두면 그럴싸할 만한 걸로 찾아보세요. 디테일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큰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정말 간단한 옷을 선택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멜빵 바지 같은 옷이 초보분들께는 딱 좋아요. 제가 올렸던 동영상에 패턴을 간단하게 그리는 법도 있으니까 이 옷으로 첫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링크는 댓글에 남길게요. 패턴을 그리기 힘든 분들께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로 풀려있는 인형옷 패턴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마 구글링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유 무료 패턴을 구하셨다면 튜토리얼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기 힘들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만든 옷과 완전 다른 옷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투박하지만 만들어두면 그럴싸할 만한 옷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들기가 쉬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두면 그럴싸해야 어느 정도 성취감도 있으니까요. 두어 벌 만들어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죠? 지금부터 디테일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멜빵 바지를 예를 들자면 세로로 상침도 해보고 어깨끈 또 리본이 아니라 같은 원단으로 제작해서 달아보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한 벌이 완성이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뉴비는 벗어나셨어요. 아마 멜빵 바지 같은 옷을 만들면서 직선, 곡선 등 어느 정도 숙련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럼 상의도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티셔츠부터요. 자, 각고의 노력 끝에 간단한 바지, 티셔츠 정도는 제작하게 되었나요? 이제 초보티는 벗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죠? 중급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초급과 반대로 많이 보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많이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건 다른 분들이 만든 의상을 유심히 관찰하거나 본인이 매일 입는 옷을 유심히 관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눈을 키워야 하는 단계니까요. 앞서서 머리와 손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눈이에요. 흔히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큰 덩어리 모양도 못 잡는데 주머니 같은 디테일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큰 덩어리를 온전히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이제 비교적 간단한 디테일을 넣는 수준으로 가야겠죠? 여기서 필요한 게 비례감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같은 패턴을 주고 같은 시접을 잘라서 마라박으라고 해도 그 마라박은 두께감이 제각각인 이유가 손끝 감각이 덜 예민해서도 있지만 비례감을 보는 눈이 단련되지 않아서예요. 이건 평소에 옷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상상해서 눈을 단련시키는 방법뿐이에요. 그리고 재봉틀과도 많이 친해져야겠죠? 눈과 손의 괴리감도 줄여야 하니까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연습만이 답입니다.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것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많이 봐서 눈높이를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눈높이를 따라가기 위해 손끝 감각을 키우고 많이 관찰해서 비례감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세밀한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눈을 단련시켜야 하죠. 그래야 응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정확한 비례감을 볼 줄 아는 눈 근육이 장착되면 누가 봐도 진짜 잘 만들었네 하는 옷을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바느질 했을지를요.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딱히 조언할 만한 게 다 잘하고 계실 거니까요. 장황하게 쭉 설명해 왔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눈높이를 적당히, 여기서 적당히가 중요해요. 적당히 높인 후 내 실력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손을 단련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끝으로 인형 옷을 잘 만들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급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취미잖아요. 즐거우면 된 거 아닐까요? 꼬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거 처음에 말했어야 됐는데 까먹었어요. 감사합니다.